정부가 내년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곳에 청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부진의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자 정부가 내년 21조 원의 돈을 더 풀어 경기 급락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가 위축되는 흐름을 조기에 막기 위해 1분기에만 재정의 31%를 집행합니다. 구체적인 내년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비 증가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업권과 부서를 넘나들며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P2P 금융이 따뜻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P2P 업체 펀다는 노점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지원하는 투자 상품을 개발해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곳엔 청약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해주고 분양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은 전매 제한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래 위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은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법을 개정해 우려 지역의 지정 요건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과열지구에 대해선 113 대책처럼 청약 과열 지역 등을 선정해 전매 제한 기간과 1순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들을 대신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상한을 기존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0.15%인 보증료율도 낮출 예정입니다. 내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고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공공매입과 전세 임대를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또 뉴스테이 4만 6천 가구를 공급해 올해보다 2배가량 늘리고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도 올해보다 1만 가구 늘어난 4만 8천 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서울 개봉과 용인 언남, 화성 능동, 김해 진례 등 4곳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 총 8,2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부진한 데다 내수까지 가라앉으면서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어 경기 급락을 막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낮춰 잡았습니다. 2%대 경제 전망률이 나온 건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인데요. 자,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네, 경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직접 팔을 붙이고 나섰습니다. 경기와 고용이 위축되는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총 21조 원 이상을 풀어 경기 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재정의 31%를 조기 집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분 3조 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재정 집행률을 1%포인트 끌어올려서 3조 원을 풉니다. 또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8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직격탄을 맞는 건 서민들일 텐데요.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까? 네, 역시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고용 여건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 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합니다. 투자를 늘려서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10,000개 늘려서 모두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또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책들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 낮은 혼인율을 끌어올리고 저출산도 해소하겠다는 일종의 결혼 유인책입니다. 정부는 부부의 급여가 각각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서민 중산층 근로자에 대해서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최대 50만 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입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바로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2명인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고요. 또 노인의 연령 기준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경제 대책을 추진하는 거죠.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술을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해서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신설됩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요. 유망 벤처와 창업기업도 집중 유치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R&D 예산도 올해 3,147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4,381억 원으로 39% 늘립니다. 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요, 21조 원 규모의 재정 집행인데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적절한 대응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당장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위기인식이 부족해서 단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것이 다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경기가 반짝 회복했다가 2분기에 꺼질 우려가 있다면서 2분기 이후로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가 반토막 나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조기 재정 집행을 했다가 재정 절벽이 오고 또 추경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갈피를 잃고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 지주사들이 내년도 경영 전략 키워드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협력 체계 강화를 내세우고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앞으로 은행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은행 내부는 물론 계열사까지 분야별로 섞고 합쳐서 금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내년도 경영 전략에 따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새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업권과 부서 등 기존 틀을 깨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B금융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자산관리와 CIB 부문에서 지주, 은행, 증권 3사 겸직 체제를 시행해 계열사 간 벽을 허물었습니다. CIB는 일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합친 개념으로 기업금융과 투자은행을 연계한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CIB 부문은 전규상 KB금융 부사장이 맡는데 전 부사장은 CIB 기획, IB 사업본부 등 은행에서 4곳, 증권 IB 부문 9곳을 총괄합니다. 그룹 내에서 은행과 증권을 가리지 않고 기능별 조직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KB 하나은행의 경우 흩어진 조직을 합쳐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연관성이 높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서들을 통합하거나 일부 폐지해 본점 부서 11개를 감축했고 대신 자산관리와 외환, IB, 신탁 등 4개 부문은 각각 사업단을 신설해 전사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셀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등의 영향으로 금융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져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직원들이 유연하게 협업하는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또 K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를 흡수 통합해 협업 시너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소와 은행이 별도 법인으로 존재해 정보 교류에 제한이 있었지만 연구소가 은행으로 들어가면 정보 교류와 분석 등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개인 대 개인 대출 P2P 금융이 서울 서초구 노점 상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노점을 운영해온 노점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지원하는 투자 상품을 개발해 펀딩을 시작한 건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는 최근 서울 서초구 노점 상인들의 푸드트럭 구매 자금을 모집하는 희망가득 푸드트럭 상품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강남대로의 불법 노점 철거와 합법적 노점 영업 지원을 위해 노점 상인들에게 기존의 리어카 대신 푸드트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푸드트럭 가격이 만만치 않아 금융권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일부 상인들이 서초구청의 제안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노점 상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안 펀다가 서초구청과 함께 푸드트럭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P2P 금융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노점 상인 분들은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셨고요. 자금을 넘어서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펀다의 희망가득 푸드트럭은 연 8% 수익률에 1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펀다가 자체적으로 2.3%의 금리를 지원해 실제로 노점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대출 금리는 연 5.7%로 매우 낮습니다. 노점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은행권 대출 좀 힘들었는데 펀다에서 이렇게 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다는 이번 상품의 손실 충당금 펀드인 세이프 플랜 90를 최초로 적용해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자녀 원금의 최대 90%까지 보호할 계획입니다. P2P 금융이 중금리 대출을 넘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사회공헌 활동에는 미흡해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 수입차 선두기업인 BMW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연간 40억 원의 기부금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지만 자동차부와 엔진을 살피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숙련된 엔지니어가 멘토가 되고 자동차학과 고등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1년간 정기적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 학생들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듣고 체험하며 차량 정비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더 확신해진 것 같아요. 저희 미래가. 인천 영종도의 BMW 드라이빙 센터. 앙증맞은 고사리 손으로 아이들이 친환경차 모형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여기저기 손을 들며 질문을 하고 어느새 과학에 흠뻑 빠집니다. 이곳은 평소 교과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체험활동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 원리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주니어 캠퍼스입니다. 모두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BMW 코리아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주니어 캠퍼스는 6만 8천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습니다.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기를 포함하여 131명의 청소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BMW 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을 이끄는 동시에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힙니다.
약자한테만 이 금전적으로 기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약자라든지 또 어린이 등 전문 교육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다른 수입차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BMW 코리아는 임직원 모두가 참여해 정기적인 보육원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가능한 경영의 일환으로 보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엄지족의 모바일 주식 거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뿐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엄지족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코스닥에 이어 올해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엄지족의 주식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까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인 MTS를 통해 거래된 코스피 주식은 올해 일평균 1억 1천여만 주로 전체 코스피 거래량 가운데 31.7%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선 모바일 거래가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MTS 주식 거래량은 2억 5천여만 주로 작년 30.1%에서 올해 36%로 상승했습니다. 모바일 주식 거래는 2009년 당시 2%에 불과했지만 스마트폰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MTS 거래가 증가한 데는 지난 2월 시작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 맞춰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영향이 컸습니다. MTS의 급속한 진화로 모바일 서비스가 이용하기 쉬워지는 것도 모바일 거래를 증가시켰습니다. 고객 수도 저희 HTS를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요. 대부분 PC를 켜지 않으시고 오직 모바일로만 매매를 하시거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면 개인용 컴퓨터 기반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 HTS나 영업점 단말기, 유선 단말기를 이용한 거래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대림 산업이 2조 3,036억 원 규모의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공사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스파한 지역에 가동 중인 정유 공장에 추가 설비를 지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림 산업이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금융 조달 업무를 수행하며 본 계약은 내년 1월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란은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에 이르는 자원 부국입니다. 대림 산업은 이란에 진출한 이래 정유 천연가스뿐 아니라 다양한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해와 앞으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7월에서 8월 증가율 0%를 기록한 뒤 뒷걸음질 치다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11월 전체 산업 생산 증가폭은 올 5월 2% 이후 최대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7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영향입니다. 통계청은 수출이 개선됐고 자동차 파업이 끝나면서 생산이 정상화돼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삼성 갤럭시 노트 7 단종 영향도 약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사람은 4만 5천 명이며 이들이 맡긴 예금 중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총 3조 5,6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9월에는 5천만 원 넘게 예금한 고객이 2만 1,000명, 5천만 원 초과 예금 규모도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2년 새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08%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고 최근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예금 고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의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 대출에 대해 보험업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또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 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 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기간 시작 이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주택 보급률이 102.3%를 기록해 6년 연속 100%를 넘기며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계란 가격이 충청권에서 많이 올랐고 특히 대전 지역에서는 최고 3배까지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 이른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사 환자가 1000명당 86.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새벽 사이 곳곳에 내린 눈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퇴근길에는 빙판길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내일 출근길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오늘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오늘보다도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이 되어서야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내일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낮부터는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아지겠고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춘천은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아침에 강릉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로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토요일과 새해 첫날인 일요일에 눈비 소식은 없는데요. 추위도 풀린 데다가 구름 사이로 해넘이 해돋이를 보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하나 쉬이 가는 것이 없었는데요. 요즘 닭의 순환시대라는데 새로울 정의년에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2017년에도 더욱 알찬 경제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